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월 FOMC 전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연준 인사들이 대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 블랙록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부터 시작해서 TSMC, ASML 같은 반도체주들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그리고 이 와중에 넷플릭스는 정말 깜짝 초대박을 쳐줬고요. 그동안의 기업들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부 다 몰려있는 주간이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인텔, 코카콜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평타만 쳐준다면 한동안 주가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화요일엔 구글이 있습니다. 광고회사인 스냅이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작살나고 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완전 망해서 막 30% 가까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광고회사인 구글도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막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보셨다시피 스냅은 그때도 망했었지만 구글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와서 발표 이후에 막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스냅은 솔직히 이젠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엮여서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급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아예 없고 망해가는 것 같은 음식점은 가기가 싫잖아요. 스냅이 그런 것 같아요. 스냅은 이젠 사실상 광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회사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가도 안 좋으니까 갈수록 광고주들이 더 광고를 안 맡기게 되는,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대출이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예전보단 빡세졌으니까 광고를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광고 회사인 구글에 지출하는 비용을 뺄 것 같진 않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보세요. 솔직히 요즘 중국의 틱톡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틱톡은 숏폼이라는 그 특성상 광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여전히 압도적 영향력 1위는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방송사들의 영향력과 구글이 보유한 많은 사업체 중 하나인 유튜브 한 개의 영향력, 자, 둘 중 뭐가 더 셉니까? 유튜브 하나가 더 세요. 왜냐면 이미 유튜브 자체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글 이번에도 실적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코카콜라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우리 펩시코 실적에서 봤잖아요. 펩시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 코카콜라가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는 우리가 약간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이게 코카콜라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시장이 오히려 안 좋게 바라볼 확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걱정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내일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기업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아직은 이 기업의 이름이 엔비디아, TSMC, 인텔 이런 기업들만큼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정말 최고의 반도체 회사 중 하나고요. 주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SOXL에 들어있는 대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현재 SOXL의 구성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업이고요. 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크다 보니 그에 따라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사실 판매 대수나 이런 거 보면 결코 못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로 봐서는 생각보다 자동차 쪽의 수요가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역시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로 넘어가면요.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시총 2위죠. 정말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저는 사실 애플이 세계 1위긴 한데 오히려 애플 없이는 세상이 굴러가도 마이크로소프트 없이는 세상이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시총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TQQQ나 다른 모든 지수 추종 ETF에 애플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입니다. 마소는 딱히 관련 지표로 삼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마소의 주력인 소프트웨어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하는 사업 분야들은 기업이나 우리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달러 문제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깎일 수는 있어도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매번 보면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역시나 구글과 같은 광고 매출이 절대적인 기업인데요. 메타 여기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스냅 정도로 망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또 모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스냅 망했을 때
구글은 잘 나왔지만 메타는 좀 같이 잘 안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한데, 거기에 뭐 얘네가 주력으로 잡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으로도 수익을 크게 보려면 아직 좀 한참 남은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제 시장이 더 이상 메타를 성장주 취급하지 않고 사실상 가치주로 보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 역시 거의 모든 지수 추종 ETF에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 특히 또 불즈에는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발 폭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KLA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KLA는 반도체 계측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역시나 SOXL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ASML도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걸로 봐선 KLA도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무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인텔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만에 하나 실적이 전부 다 망해서 지수를 많이 폭락을 시켜도 이 목요일에 나올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오면 전부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이며 강력한 기업들이죠. 우선 아마존은 지난번 분기 때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까지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워낙에 노동자 고용 규모도 크고 이래저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실적 발표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미국 대형마트들에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아마존은 워낙에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크게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을 우리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크게 걱정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 강달러 영향도 피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건 아이폰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근데 말 그대로 추가 생산을 좀 보류하겠다고 했던 거지, 기존의 그 애플 특유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 시장 상황이 막 기업들한테 그렇게 대단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당히 평타만 쳐줘도 대박이라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애플이 설마 평타도 못 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 참 우리가 이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기업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실적 발표 때마다 너무 주가가 크게 하락만 계속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얼마 전에 경쟁사인 AMD가 미리 밝혔듯이 이번에도 PC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서 이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미래 사업 계획을 어떻게 발표할 건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인텔이 인수한 자율주행 회사인 모비라이도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고는 있고, 이로 인한 단기 상승 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주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망해버린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갑작스레 변수가 생겨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우리는 그저 떨어지면 철저하게 분할로 더 사면 되고, 크게 오르면 그냥 즐기면 됩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니까요.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필통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칠성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드롱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소중한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